일부 은행들의 대출 중단 움직임이 신용대출 축소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 영업점 현장에서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시중은행에서 8천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40대 직장인 정모 씨. 최근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한시 중단에 이어 신용대출 한도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에 은행 창구를 찾은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도의 80%에서 90%를 써왔지만 만기 때 한도가 5천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이 대출을 다 줄이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그동안 유지해줬던 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 최소한으로 줄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도를 줄여버린다 그러면 그만큼의 한도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현재 사용률이 10%가 안 되는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만 연장 시 한도를 최대 20% 축소한다는 게 시중은행들의 기본 방침. 하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실제 은행 창구에선 이용률이 높더라도 다른 대출이 생겼거나 연봉보다 대출이 많은 경우 한도를 더 줄이겠다고 통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도가 유지되더라도 대출 규제와 시장금리 상승 여파에 따른 이자 부담은 피할 수 없습니다.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이 지난달 취급한 마이너스 통장 평균 금리는 1년 전과 비교해 0.7%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금융당국의 주문에 농협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이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한 상황. 다른 시중은행들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조치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전망입니다. 은행들 대부분 얼마씩 다 줄이는 방향으로 10에서 20%씩 감해간다고. 아마 다 할 거예요. 오픈만 안 했을 뿐이지 실제로 가면 다 연소득 이내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도 만기가 짧고 금리 변화에 취약한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신용대출 조이기가 확산되면서 내 집 마련과 생계자금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의 대출 절벽에 대한 불안감만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금융권에서도 대출 속도를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금융을 취재하는 정치경제부 정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네. 이제 이금융도 대출 조이기 시작되는 겁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금융소비자들은 이제 2금융권으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이 같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이제 금융당국이 2금융권, 그러니까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이런 업체들의 가계대출 속도를 좀 조절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건데요. 대출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법과 금리를 높이는 방법, 그리고 아예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요. 당국은 이금융권에서도 기존에는 연소득의 120%에서 최대 180%까지 나오던 신용대출 한도를 이제 대출자의 연소득 수준으로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당국에서 직접 얘기가 나온 만큼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곧바로 현장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네, 요즘 영끌족들이 워낙 좀 많다 보니까 이금융권 이용자들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출이 지금 얼마나 늘어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이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는 22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은행권에 비하면 절반 수준인데요. 그런데 절대적인 규모를 고려한다면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올 초부터 금융당국은 이금융권의 가계대출 현황을 매주 그러니까 주간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질 않으니까 이제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이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당국에서 카드론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카드론의 DSR은 60%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은행권이 40%인 것에 비하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올 1분기까지 카드론 잔액은 약 3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가량 늘었습니다. 당국은 카드론에 대한 DSR 규제를 일단 내년 7월까지 유예했는데요.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카드사의 증가 규모가 저축은행 또 보험사에 비해 조금 빠르고 더 많고 그리고 또 9.5%가량 이렇게 증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 이제 이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실제로 일부 카드사에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찾아와서 가계대출 관리에 좀 신경을 써달라 좀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금융위에서 카드론의 DSR 규제 적용하는 건 이제 앞당길 계획이 없다. 좀 이렇게 말한 것과는 좀 다르게 당국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움직이니까
사실상 카드론에 대한 규제도 들어간 게 아니냐, 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드론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카드론이라는 게 평균적으로 이제 15%에서 16% 정도 되는 고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 금리를 좀 감안을 하더라도 일단 당장의 유동성이 좀 필요한 서민분들 좀 많이 이용들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DSR 규제가 조금 더 이르게 적용이 될 경우에는 이제 좀 다중채무자라든지 좀 이런 분들은 이용이 좀 제한이 되게 되겠죠. 우리가 흔히 신용카드를 긁을 때 그 나오는 신용카드료랑은 별개로 그렇죠. 카드를 이용해서 카드 이용자들이 별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DSR 규제라는 게 내가 받은 모든 대출에서 원리금으로 얼마를 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달리 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카드론처럼 이자율이 높은 대출이 DSR에 만약에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다른 대출의 한도가 많이 크게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이금융권으로까지 대출 규제가 파급이 된다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가계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아무래도 좀 상당하다 보니까 규제 대출 자체를 규제하는 거는 좀 불가피하다, 좀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대출 총량을 줄일 경우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제도권 금융을 이제 이용하지 못할 경우 뭐 사금융으로 이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좀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 직접 들어보시죠. 예.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풍선 효과로 사채 시장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4금융은 연 100%에서 1000%까지 그 한도가 없으니까 아마 4금융은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거죠. 네, 앞서 이달 초 정부는 햇살론 같은 이런 정책 서민금융 상품들을 올해 9.6조 원 가량 이렇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1.7조 원 가량 늘린 규모인데요. 그런데 지난달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금융에 대한 수요가 이미 커진 상황에서 이금융권의 대출에 대한 이런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될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을 좀 대비하려면 추가적인 대책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치경제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